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한일중 정상이 만나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3년 반 만에 이루어진 3국 정상회의인 만큼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할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요.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과 함께 한일중 정상회의 그리고 내일 열릴 한일 정상회담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3년 반 만에 드디어 한일중 정상들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어떤 의제들이 오갈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그에 앞서서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가 이루어진 그 배경과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말씀하시던 대로 3년 반 만에 한일중, 한중일이라고 보통 합니다만은 한일중 정상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일단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역시 과거사 문제라든가 영토 문제라든가 이런 아주 주요 의제에 대해서 사전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좀 주목되기는 합니다만은 과연 유의미한 어떤 해결책이 나올까 하는 그런 또 의구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해서는 역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꾸 영토 문제나 과거사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좀 불안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다 북한은 또 핵 문제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 동북아 4개국이 얽히고 설키고 하는 가운데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제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입장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더해서 한국까지 포함해서 소위 이제 한미일 삼각 동맹을 통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는 미국으로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나쁜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아마 뒤에서 좀 압력을 넣지 않느냐. 네네. 그래서 빨리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한중일 관계를 원만히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이제 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아마 뒤에서 조금 압력 내지는 협조를 구했을 것 같고 네네. 그 결과로 지금 이 3자 회담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영토 문제랄지 과거사 이런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입장이 매우 다르지만 그래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3국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3국이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에 담기는 알맹이도 궁금하고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위를 담을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관심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이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한다, 뭐 그런 정도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저께. 어제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중국 입장이 좀 애매합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중국이 지지를 하죠. 네네.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각 주체들, 그러니까 일본이 됐든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각 주체들이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를 또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데 아주 일관되게 그런 주장을 중국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북중 관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초에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건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 속에서 그다음에 지난 10월 10일 날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행사 때에 류윈산 당서열 5위라고 하는 중국의 이 탑 엘리트가 가서 어쨌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북한을 압박하는 그러한 태도라든가 어떤 선언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유엔 안보리 제재라든가 또 2005년 9월 19일 날 있었던 9.19 공동성명이라든가 또 육자회담 재개라든가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일상적인 것들을 빨리 재개를 해서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정도 수준의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논의는 했다 손치더라도 과연 그것이 오늘 발표될 공동선언문에 담지가 될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비핵화의 수준하고 중국이 주장하는 비핵화 수준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좀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역시 중국이 북한을 비호하는 듯한 그런 지금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주목해 봐야겠군요. 그리고 또 공식 의제는 아닙니다만 회의 도중에 남중국해 문제가 돌출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던데요. 지금 미중 사이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낀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돌출됐을 경우에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정부는 좀 곤혹스럽습니다, 사실. 예. 군사적으로는 역시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만 네.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경제 문제는 또 중국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연간 500억 달러 이상의 우리가 흑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을 멀리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이 큰 거두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네. 남중국해에 이제 그 섬을 인공섬을 중심으로 해서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중 간의 그 국방장관이 서로 전화를 해서 군사적인 충돌까지는 가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또 했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만은 어떻든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한편을 손들어주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나오는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이제 국제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또 평화적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당히 원론적인 네. 그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라든가 영토 문제는 우리 독도 문제도 지금 있습니다. 네. 중국과 일본 간에는 센카쿠 열도라고 해서 대오이 다오라고 그럽니다만은 그 문제가 또 있는 거고 이런 아주 굉장히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가 짧은 시간에 의제로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토론할 시간이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든 사전 조율을 통해서 네. 이렇게 너무 민감한 문제, 뭐 해결책도 잘 찾을 수 없는 그런 문제는 빼자고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깊이 있는 논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예. 네,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사실 과거사나 영토 분쟁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삼국이 민감하기 때문에 만약에 차치해 두더라도 그렇다면 알맹이 없는 원론적인 얘기만 또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중일 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좀 이상하게 됐어요, 사실. 네. 예, 그러니까 2012년 5월 북경에서 가장 최근에 회담이 있었고 3년 반 만에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왜 회담이 없었냐면은 역시 일본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고 또 영토 문제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고 이제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열리지 못했는데 특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한 확고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인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었고 아베는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이미 또 과거사 문제는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모이지를 못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도 지난 이제 9월 3일 날 9월 2일이 되겠죠.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좀 협조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이 또 그렇게 내키지 않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네. 왜 한국과 중국이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또 일본을 끼워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느냐. 그렇지만 어떻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열병식을 가져왔고 중국의 열병식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셨지 않습니까? 네. 그 대신 중국이 뭔가 또 선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내키지 않은 회담이고 중국도 그렇고 네. 일본만 지금 열심히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도 했었거든요. 열심히 만나자 그랬었는데 박 대통령께서 이제 미뤄두었던 그런 걸 이제서 이제 해결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큰 생산적인 그런 합의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네네. 뭐 알맹이가 없지 않느냐, 좀 김 빠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만나자 했었는데 오늘 삼국 정상회의에 이어서 내일 양국도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양국 외교장관이 최종 의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오전에 만나기도 했는데 결국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는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렇다면 내일 있을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될지 또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를 해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서 논의를 했던 것 같고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진전된 입장이라도 내놓아야 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네. 일본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위안부 동원한 적 없고 정부 차원에서는 없었다.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팽팽히 맞섰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한일 정상회담이 약 한 30분 정도에다가 밥 먹는 것도 네, 없고 네. 공동 오찬도 없이, 보도 네. 공동 보도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당신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하고 시인하고 보상해라 그런 입장일 거고 아베 총리는 우리는 그런 거 없다는 뭐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러나 이제 한일 간에는 긴밀한 협력을 해서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자.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뭐 대응을 하자라든가 이런 그 일상적이고 별로 그 쟁점이 될 수 없는 그런 정도 얘기하고 끝내고 이제 양국에서 발표를 하겠죠. 물론 청와대에서는 뭐 이런 얘기 있었다. 네. 일본 측에서는 또 이런 얘기 있었다. 그리고 본인들이 좀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내놓을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에 뭐 그치고 있다.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결국 아베 총리의 전향적인 태도 여부가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좀 낫다고 보시는 거죠? 태도 변화가 그렇죠. 있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베는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집단 자유권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군사 대국가로 가고 있고 한반도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하는 더군다나 아주 그 망발을 했어요. 일본 그 방위상이. 네네. 한국의 영토는 3% 이남 아니냐. 3% 이북 지금 북한 땅은 너희들 땅 아니다. 그래서 북한의 어떤 유사시에 돌발 사태가 발생하면은 일본은 거기에 갈 자격이 있다. 한국 개입하지 말라.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정말 그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항상 핵심적인 이익이거든요. 영토 문제는 일본도 영토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고 중국도 그렇게 접근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아주 핵심 사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토 문제에 관한은. 그런데 일본이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그 기분 나쁜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내일 이제 뭐 그런 문제까지도 토의될지는 의문입니다만은 이번에 어떻든 분명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좀 걱정입니다만은 한일 정상회담이 혹시 안 된 것만 못한 그런 회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 발표 그런 과정에서 네. 자기에게 유리할 대로만 만약 한국과 일본이 발표를 하게 되면은 더 나빠질 수도 있는 한일 관계가 그런 이제 그 위기도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예.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서 삼국 협력체제 복원이라는 이 대의의 기초에서 회의에 임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과거사 문제,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에 평행선에 달리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요원하다는 점만 예. 확인하고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아니면은 뭐 표면적으로라도 삼국이 앞으로는 뭐 협력을 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희망사항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중일 정상회담이 끊기지 말고 매년 이제 개최되는 걸로 하자. 그러려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어떻게 해야 된다. 네네. 이런 그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무 의미 없는 삼국 정상회담을 매년 하는 건 그건 뭐 소모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네네. 뭔가 진전된 그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 삼국이 앞으로 계속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그 내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는 이제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 네네. 다만 이제 일본의 태도가 역시 또한 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본은 지금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과도 마찰을 빚고 있고 우리와도 마찰을 빚고 있고 당연히 북한과도 뭐 그렇게 좋은 관계는 또 아닌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뭔가 좀 생각을 달리 먹지 않으면은 앞으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일본이 기여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독일처럼 그렇게 전향적으로 네. 아주 정말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뭐 잘했다는 식으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자기들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대륙을 침략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는 영원히 사실 한일 관계 또는 한중일 관계가 개선되지는 못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는 오늘 있을 이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의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그렇게 좋은 시나리오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지금 중국은 중국대로 G2 국가로 부상을 하면서 미국과도 대결을 불사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자기 국가 이익만 챙기는 건가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 인공섬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가 자기 땅이다. 네. 따라서 그 12해리 이내에는 이제 다른 나라 선박이나 물론 군함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사전 허락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미국은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당연히 일본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그 주변 국가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중국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프로블럼 메이커 중에 한 사람이고 일본 뭐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영토적인 야심, 패권주의 이런 것들이 청산되지 않는 한은 특히 우리 입장이나 물론 이제 이념은 다릅니다만은 북한 입장에서도 그것을 수용하기 힘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전도 내지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강대국 간의 패권 다툼으로 인해서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통합처럼 특히 독일이라고 하는 전범 국가가 먼저 나서서 사과하고 네. 유럽 통합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에 비춰보면 일본의 역할이 너무 미미하고 좀 소인배적인 그런 지금 태도를 취해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앞으로 동북아 평화 협력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일본이 되고 있고 그것이 해결될 가능성이 당장에는 없다는 측면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비관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일중 정상회의를 마치고 어떤 공동선언을 발표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